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지수가 코스피가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이제 대부분 반납을 했고, 코스닥은 장중에 하락을 좀 강하게 했다가 좀 회복을 또 많이 했죠. 오늘은 이제 대형주들이 또 일부 강세가 보이면서 그쪽으로 시장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그거 간략하게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마주 뭐 중소형주들도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해서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해에는 이제 그 개별주나 테마주 공략하실 때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굉장히 까칠해요. 까칠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 날 때 확실하게 챙기고 또 이제 눌러줄 때는 좀 여유 있게 기다리고 좀 그런 게 좀 더더욱 많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보죠.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1% 넘게 급등을 했어요. 1.9% 거의 2%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4,600을 뚫었어요. 작년 저점이 2,200이었거든요. 2284 대충 2200이라고 할게요. 이거 대비 2배 올라왔어. 만 1년이 안 돼가지고 예? 한 9개월 만이지 그죠? 9개월 만에 더블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탄핵에다가 뭐 조기 대선 이제 치러지고 그 이재명이 이제 공약을 했죠. 코스피 지수 4천, 5천 만들겠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거의 안 믿었었어요. 그 당시에. 심지어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 지지자들도 그 말을 잘 안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랬잖아요. 그거 될 수 있다고. 응? 이재명을 뭐 지지하고 안 하고 떠나서 지수가 올라갈 걸 알고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근거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5천에 거의 다 왔어요. 근데 너무 빨라. 네. 이재명이 한 얘기를 믿으라고 했던 제가 그때 저처럼 그걸 얘기한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저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빨리 올라왔어요. 요즘에 뭐 눈뜨면 15가잖아.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수만, 그죠? 근데 지수만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작년 말까지는 뭐 이제 기관을 통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좀 관리한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지금 초에 일어나는 이 일들은 정부가 한다기보다는 이제 외국인의 특정 어떤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고가 나는 흐름도 몇 군데 있긴 한데 너무 강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수가 어디까지 갈까요? 뭐 그런 거를 맞출 생각을 아예 하지를 마세요. 못 맞히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상식을 뛰어넘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미국의 다우 지수도 신고가가 나기는 나요. 어떻게 해요? 다우지수 보실래요? 신고가입니다. 사상 최고가. 근데 옆으로 막 돌다가 조금, 돌다가 조금, 돌다가 조금 이렇게 올라와요. 점진적으로 올라오거든요.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 독일 보실래요? 독일 증시도 신고가 났다고 해서 우리나라 뉴스 많이 나오던데, 아유, 이런 걸 가지고 뉴스를 내보내고 그래. 신고가긴 해요. 독일도. 어떻게? 전고점을 살짝 애기 그 아장아장 기어댕기는 것처럼 살짝 올랐어요. 우리나라 미친 거라니까요. 지금 일본도 신고가가 아직 안 나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재정 상태, 경제 상태, 그 다음에 기업 상태가들이 훨씬 좋거든요. 미국이랑 관세 협상도 잘했고 나름대로. 근데도 아직 신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어디 뉴스 보니까 인도가 그렇게 잘 나간다면서요. 인도도 이래. 예? 신고가를 살짝 내긴 냈어요. 그리고 돈다고 옆으로. 대만이 좀 우리랑 비슷해.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야, 중국 저거 조만간 대만이지. 대만 저거 중국한테 먹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야, 중국한테 먹히고 이미 먹혔어요. 먹히고 있어 지금. 네. 이제 그런 중국에 대한 이제 우려가 큰 나라들이 오히려 주식시장은 잘 갑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뭐 잡아먹히는 게 호재다 그런 헛소리가 아니고요. 네.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랑 정 반대로 간다 이거예요. 작년에 이제 뭐 선거 조기 대선 치러지고 나서 주식시장을 떠난 사람들 중에 많은 이유가 뭐였냐면 그 사람들의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끝났다. 중국한테 먹혔다. 대만도 끝났다.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랑 정 반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지수를 계속 올려서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이 지금 큰 돈을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외국인이 중국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도 지금 본토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우리나라랑 대만 쪽에 집어넣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근데 중국 쪽 돈이 들어오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 특히 유럽이나 미국 쪽 돈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 외국인의 돈이 대규모로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있다? 그럼 뭐 확실한 건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잡아먹힐 이유는 없다 이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면서 방송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왜 처음부터 꺼냈냐면 지금 이제 그 누가 중국 갔다 왔잖아요. 지금 좀 오고 있대요 지금. 비행기 출발해서 오고 돌아오고 있다는데 거기서 한 얘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네. 제가 중국 순방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한 거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전혀 안 다루죠. 할 얘기 많아요. 근데 안 하잖아. 왜? 하기 싫어서. 신경 안 쓰셔도 돼.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있기는 있는데 어느 특정 저기 뭐 엔터테마주하고 화장품주 있죠. 그쪽은 급락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랑은 저는 그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얘기한 적도 별로 없어서 무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네. 나라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올 한 해 돈을 좀 잘 벌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6월 달에 선거 있잖아요. 그때 가서 뭐 1번을 찍으시든 2번을 찍으시든 알아서들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1번 찍든 2번 찍든 알아서들 하시라 이런 얘기하면 제가 뭐 중립을 지킨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도 있고 정치인들 뭐 본인들 알아서 뽑으세요. 자유가 있어요. 왜 그걸 뭐라고 그래?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뭐 결정하는 게 옳으냐 뭐 이런 거는 뭐 서로 인간끼리 다툴 수는 있지만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척하면서 안 지킨다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너무 정치적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한 번 더 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해드리면 베네수엘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뉴스는 다 쓰레기 뉴스니까 하나도 참고하지 마세요. 진짜 다 쓰레기들이에요. 기사를 쓰는 그놈들도 쓰레기고 그렇게 기사 쓰라고 시키는 언론사도 쓰레기고 그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세뇌당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이제 그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다. 왜일까요? 희한하거든 지금. 네. 코스피 지수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나라밖에 없어. 대만이랑 우리나라. 그래서 정치 관련된 얘기를 조금 섞어서 시작부터 좀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환율 있죠? 환율 잠깐 체크만 좀 해드릴게요. 원달러 환율인데 참 언론사 요놈들 다 나쁜 놈들인 게 요때 폭락 한번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기를 안 해. 환율이 또 슬금슬금 오르거든요. 환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고환율이 엄청 높은 거라니까. 1446 원래 한 1200원 정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하면 1200원대 정도 있어야 돼. 너무 높잖아요 지금. 근데 언론에서 또 환율 얘기 안 합니다.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주면 사람들이 또 몰라.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그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환율이 확 떨어져야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개미들도 많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베트남 지수 좀 보실래요? 여기 베트남 게 있나? 베트남도 신고가 났을걸? 잠깐만. 아, 여기 있네. 베트남도 신고가요. 그러니까 돈들이 이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다니까. 아시아로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 예? 그죠? 왜 눈만 뜨고 가만히 있냐고. 다 올라가는데 망하긴 뭘 망해. 우리나라 안 망한다니까요.
우리나라 쉽게 안 망해요. 아니 쉽게 못 망해요. 옛날에 뭐 고종, 그러니까 조선 말기 때 고종이 나라 말아먹은 거 아시나요? 나중에 뭐 시간 좀 되시면은 그 고종 관련된 책 중에 매국노 고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매국노 고종.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네,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언론이나 이렇게 무슨 그 잘못된 역사 인식 바로잡는데 굉장히 큰 도움 되실 거예요. 매국노 고종이라고 있어요. 책 제목이 강하죠, 그죠? 읽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죠. 근데 이제 그 뭐야 그때는 나라가 망했죠, 그죠?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 고종이 나라 말아먹고 막 그럴 때는 일본한테 뭐 뺏기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 나라였거든요. 정말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은 존재감도 없었고 뭐 오죽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영국이랑 미국에서도 그랬나? 잘 됐다 그랬대잖아요. 네. 한국은 망해야 된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오죽했어. 근데 지금은 국제적인 위상이나 경제 지위 이런 것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면 안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건강 관리하고 재테크 돈 버는데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베트남 나오는데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다시 한번 보시죠. 베트남, 한국, 대만이 지금 미친 듯이 치고 나가는데 차트 모습이 세 나라가 비슷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넘어갈게요. 아침에 뭐 4% 가까이 4% 전후에서 급등 출발했는데 시초가 대비 내려왔고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어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미친 듯이 많이 팔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또 샀어 또 모르겠어. 네. 근데 어쨌든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지금. 기관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막 기대 이상으로 오르니까 다 팔아제끼고 있고. 외국인이 어제는 7,900억 팔더니 오늘은 1조 2천억 원 샀죠? 오, 셉니다. 지금 새해 거래일이 총 4거래일이죠, 그죠? 네. 얼마나 산 거야, 이거? 3조, 4조 2천억 원. 4조 2천억 원에서 8천억 빼면 3조 원 이상. 3조 한 4천억 이상은 순매수한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사고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이 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9천억 순매수, 운송장비 쪽에서는 5천억 순매수, 이런 식이에요. 네, 참고하시고 오늘 그 현대차하고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이 많이 갔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는데 자동차 부품이란다. 그 누구예요? 자율주행 이쪽이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왜 급등을 했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뉴스 나오면 바로 가요. 지금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 거기서 CES 가전박람회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현대차가 요즘에 로봇에도 이제 진출해가지고 긍정적인 성과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급등을 했거든요. 현대차 덕분에, 현대차 이슈 덕분에. 근데 이제 어제는 그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 젠순왕 이 사람이 그 저기잖아요. 엔비디아 이 사람이 이제 어제 CES 거기서 기조연설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엔비디아가 첫 자율주행 차량이 나온다. 여기에서 이제 그 여기 있어요. 알파마요.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알파마요가 메르세데스 벤츠 있죠. 거기랑 이제 협업해가지고 벌써 자동차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자율주행차 테마주가 올라갔는데 거기에다가 정의선 회장이 지금 거기 미국 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젠순왕이랑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주가 폭등을 했고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더 급등을 했고 오늘 코스닥이 마이너스 0.9% 하락했잖아요. 되게 안 좋게 끝난 것 같죠? 상한가는 10개 이상 나왔어요. 상한가는. 코스닥이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또 너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런 건 있는데 멀쩡해요. 여기 보시면 인버스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인버스 현대차 얘기 나왔으니까 현대차 얘기 끝내고 인버스 얘기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보시면 현대차가 오늘 13% 신고가예요. 요즘에 돌아가면서 하나씩 올리 대형주를 그냥 그때그때 돌아가면서 하나씩 올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현대모비스도 신고가거든요. 7%, 기아 5%. 기아는 어제 사상 최대 실적 나왔다고 했는데도 뭐 시큰둥하더니 오늘 올라가더라고요. 만도도 급등했고 현대위아 3%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쪽을 보시면은 DH 오토웨어 상한가 같고 동전주긴 해요. 현대 오토에버 26% 급등, 슈어 소프트테크, 아우토 크립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이런 것들, 라닉스 이런 종목들 이제 급등했었죠.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은 최근에 이미 급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눌려 있다가 오늘 이슈 나와서 이제 한번 들었다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율주행차 테마는 되게 오래된 테마주예요. 새로 생긴 테마주가 아니에요. 10년도 더 됐어요. 이거. 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오늘 그 히토류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 어제 얘기했었죠, 그죠? 중국이 일본에다가 또 보복을 해가지고 히토류 수출 금지 요거 때려가지고 우리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는데 상한가로 끝난 거는 하나예요. 유니온 머티리얼. 이게 점상이었는데 잠깐 풀렸다가 다시 또 들어갔고, 유니온이 상한가 근처까지 가긴 했지만 19%로 끝났고, 노바텍, 이지, 삼화전자, 세노텍, 대원화성, 동국 RNS도 급등했다 내려갔고, 성원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오늘 아무튼 이쪽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었어요. 내일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이 한 방 더 나오냐, 상한가 한 방 더 나오냐 안 나오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쪽에 상한가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걸 보시죠. 뭐 제약주는 뭐 각자 알아서 올라간 것들도 있고, 어제 그 얘기 드렸잖아요. 다음 주에 JP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바이오주들이 들썩거리는 것들이 꽤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오늘 급등한 게 일동제약. 관련되어서 급등한 게 일동제약인데 10%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올릭스 9% 급등했고 신고가입니다. 얘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굉장히 큰 상위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시가총액 커요. 요거하고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것들이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들도 주목해서 앞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끝난 테마가 아니에요. 코스닥을 올리려면은 바이오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12월 초에 발표될 거라고 했었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아직도 발표가 안 되고 있죠. 지난달 말쯤에 이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 뭐 정치적인 이런저런 뭐 문제들 때문에 발표를 안 하는 것 같다.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나온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자. 대신에 너무 저기 날짜를 박아놓고 기대는 하지 마셔라.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권마다 약간 이제 스타일이 있는데, 요번에는 하기는 해요. 한다고 그러면 하긴 하는데 좀 빨리 안 나오더라. 이 스타일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기는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래 연말에 반드시 나올 거야. 기다리니까 또 안 나와요. 1월 초에는 반드시 나올 거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또 안 나오면 사람들이 지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나올 거야. 1월 초엔 반드시 나올 거야. 1월 뭐 10일까지는 반드시 나올 거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냥 내긴 내겠지. 나긴 나올 텐데 나오면 증시가 또 코스닥이 올라가겠네. 그냥 그러고 그냥 언제 나올지 정확히 모르니까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툭 던져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돼. 안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지쳐버려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냥 나오긴 나올 거다. 문재인 때도 이제 그거 발표해가지고 그때 갔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좀 바쁘잖아. 또 중국에서 불러갖고 지금 갔다 오니라고 또 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뉴스 막 계속 나오던데 저기 국방비 1조 원 넘게 안 줬다면서요. 장병들 월급도 못 받고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하던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국방비 모질라가지고
네? 돈 못 줬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성이 모르겠 나 처음이야.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그때 방위성금 냈거든요. 그때 500원 이상 내면 하여튼 크게 내는 거였어. 방위성금. 네. 나중에 더 이상 안 걷더라고요. 이제 나라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방위성금 안 걷더라고. 옛날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요즘 애들은 모를 거야. 그때는 이제 학교에 보면 뭐 농구부나 뭐 이렇게 운동부 있잖아요. 집에서 쌀 갖다 줬어. 선생님이 집에서 쌀 좀 갖고 와라. 여기 운동하는 애들 밥 먹이게. 실제로 그랬다니까. 제가 시골에 사는 것도 아니고 수원에 살았거든요. 수원? 그 경기도청 근처에. 그 도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도 그랬어요. 쌀 갖다 주고 막 그랬어 그때.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어쨌든 국방비도 무슨 못 주겠다잖아요 지금. 존나 모르겠다. 네. 원래 이제 슬슬 그런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원래는 안 나와야 되거든요. 정권 초기라서 그런 거 나오면 안 되는데 기자들이 나사가 풀린 것 같아. 그런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언제 나올 거다 기대하지 마시라고. 발표가 되면은 코스닥 쪽에는 긍정적인 돈들이 들어올 거고 밀어 올릴 거예요. 한바탕 크게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지친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비중 조절 얘기하기 전에 인버스 작년에 시황 이런저런 걸 쭉 잡아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정확하게 맞췄던 거는 뭐겠어요? 인버스 고퍼스죠. 정확히 얘기하면 고퍼스 사지 마라. 패가망신한다 그때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뭐 거품을 물면서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나라 망할까봐. 작년에 이제 조기 대선 끝나고 나라가 정상화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라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인버스 고퍼스를 많이 샀단 말이에요. 작년 이제 6월 달이 여기거든요. 6월 초가 여기에요. 이때 가격이 1,800원? 그 정도였나 봐. 1,800원, 1,700원 그 정도. 지금 500원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랬거든. 사지 말라고 이거 큰일 난다고. 여름이죠? 10월달 되니까 여기 얼마? 700원? 600원, 700원. 여기는 1,800원. 여기가 1,200원인가 1,300원인가 그래요. 여기는 600원, 700원. 근데 또 떨어졌어. 오늘 490원 찍었어. 종가는 510원이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회복이 안 돼요. 나중에 회복이 안 된다. 이거 누가 많이 샀게요? 당연히 개미들이 많이 샀지. 보시면 미쳤어. 더 사고 있어. 어우 무서워 죽겠어 진짜.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야, 보고 있으면은 미치겠어요 진짜.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네? 미쳤어. 이쪽 근처도 하지 마세요. 선생님 제가 보기엔 바닥인 것 같아서 사면 안 될까요? 하지 말라고 그냥. 자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보세요. 보시라고. 인버스 말고 정상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정상적인 거. 레버리지. 이게 뭐냐면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거든요. 코스닥. 문재인 때 신라젠이 시가총액 2위까지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신라젠이. 그때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거다 급등을 했고 진짜 발표했더니 이만큼까지 폭등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때 그랬어요. 활성화 대책 얘기 나왔을 때 이만큼 뽑았다니까. 근데 자 저기 낮에 우리 라이브 회원들 요 얘기 한 번만 더 할 테니까 그냥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보시면 그냥 코스닥 지수. 그러니까 여기거든요. 2018년이 여기에요. 여기라고. 근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미중무역전쟁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니라고
코스닥이 여기까지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900포인트대에 있다가 400포인트대까지 반토막 나서 급락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전 세계가 돈을 풀고 경제 살려야 된다고 난리가 났었죠. 대규모로 돈이 들어와서 풀려가지고 그래서 코스닥 증시가 악고점을 돌파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코스닥 관련된 ETF를 산 사람들은 2년 뒤에 신고가가 났을 때 본전이거나 수익이 났어야 되잖아요. 이론상으로. 맞죠? 그죠? 그죠? 그런데 이걸 보세요. 아까 고개 여기거든요. 여기가 여기라고. 21년도에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폭등해서 이쪽은 신고가가 났는데 얘는 못 올라오죠. 여기까지밖에 못 왔다.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밖에 못 가. ETF하고 ETN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시죠? 원래대로 하면은 여기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못 간다고. 이게 뭐냐면 이게 뭔 얘기냐, 그 인버스 고버스 물리신 분들 있죠. 나중에 지수가 그러니까 폭락해야 얘는 올라오는 거잖아요. 지수가 아무리 폭락을 해도 안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폭락을 해도 여기까지 못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500원이잖아. 여기는 2,500원이거든요. 그러면 5배 올라가야 돼. 지수가 그러면 얼마나 폭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폭락을 해야 되냐고. 상상이 안 가시죠? 계산도 안 되잖아, 솔직히. 아, 물리면 언젠간 올라오겠지. 안 올라온다고. 그때 그래서 이거 사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물리면 약도 없다고. 광견병이라고 들어보셨죠? 광견병. 그 미친 개한테 물리면 저게 되는 거. 그게 공수병이라고 그러나? 다른 말로? 어쨌든 개 미친 개한테 물려서 그렇게 되면요, 살아남을 확률이 1%도 안 된다면서요. 거의 죽는데요. 그래도 미친 개한테 물리면 안 돼. 사람 중에도요 미친 개들이 있어. 공감하실 거야 아마. 요즘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고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미친 개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물리시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인버스 근처도 가지 마세요. 왜냐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보니까 경제도 안 좋은데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이러면 이거 폭락하면 떼돈 벌겠는데 고버스나 사놓을까? 가지 마시라고. 아셨죠? 네. 그러는 거 아니요. 큰일 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정원호 관련주 좀 얘기해 드릴게요. 비중 조절하는 거는 내일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 시간 10분 남았는데 정원호 관련주하고 이제 비중 조절 얘기를 같이 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비중 조절 얘기는 죄송한데 내일 해드릴게요. 뭐 어제 하겠다고 미리 약속한 건 아닌데 요거는 내일 해드릴게요. 비중 조절. 개별주랑 테마주 있잖아요. 중소형주 공략할 때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비중 조절이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종목은 여러 개를 사면 돼. 한두 개 몰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왜 여러 개를 사는 게 유리한지는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그 설명 핵심만 그냥 중요한 내용만 해도 20, 30분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 얘기는 내일 꼭 해드릴 테니까 내일 꼭 들어오세요. 아셨죠? 그거 내일 이제 금요일이라서 약속 있으시면 녹화 방송이라도 좀 보시고. 정원호 관련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제 바이오스마트 얘기했었죠, 그죠? 우리 방에서 이제 연말에 사는 주식인데 바이오스마트 어제 8% 급등 마감했고 오늘 이제 5% 정도, 어제 시간에서 5% 급등했다. 그래서 팔 거다. 따라 사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네. 팔 거다 그랬죠. 네, 실제로 팔았어요. 아침에 9시 전에 매도 사인을 냈어요. 팔으라고. 아침에 이제 시가에서 회원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주일 만에 딱 일주일 걸렸거든요. 일주일 만에 20% 수익 내고 20% 수익을 냈어요. 수익을 냈다고. 일주일 동안 20%면은 뭐 좋은 수익 아닙니까? 그죠? 훌륭한 수익이지. 근데 어지간하면은 안 팔 텐데 요즘에 판단 말이에요. 왜 파냐? 캔들을 보세요. 자, 이거 보고서 낮에 제가 이 캔들을 보고 한참을 웃었어요. 한참을 웃었다고. 왜 웃었냐면 세력이죠, 세력. 야, 이놈들아 좀 적당히 좀 해라. 아침에 매도세를 내긴 냈지만 이게 뭐냐 이놈들아. 파는 거 다시 살까? 막 그 회원들한테 막 그러고 있었다니까. 파는 거 다시 사드릴까요? 이러면서 안 샀어요 다시. 샀으면 사라고 또 문자가 나왔겠지만 안 샀어. 근데 요즘에 이날리를 지겨요. 저는 이게 귀여워 보이기는 해요. 귀여워 보이기는 해. 근데 일반인들이 이거 감당하겠냐고. 제가 어제 그 두세 번 이상 얘기했잖아요. 이거 바이오스마트 뭐 시간에서 5% 급등했는데 여러분들 보고 사라 하는 게 아니다. 절대 따라 사지 마라. 우리 아침에 팔 거다 그랬잖아요.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따라 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따라 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사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따라 사지 마세요. 들어와서 정보를 받아서 하시지 뭐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언급하는 거 따라 사지 말라니까. 네. 아침에 시초가가 4,400원이었는데 종가가 3,850원이에요. 그냥 고점 저기 아침 시초가 대비 15% 이상 빠진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이날리를 지긴다. 이거. 요즘에 혼자 하시면은 이게 대응이 안 되실 거라고. 감당하시겠어요 이거? 근데 오늘 왜 이렇게 과하게 빠졌느냐? 얘는 지 의지대로 빠진 거야, 지 의지대로. 아침에 PS텍이 무려 20%까지 급등하고 떨어지는데 오늘 특별한 게 없었는데 거래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력이 나갔나? 나간 것 같아요. 말을 약간 자신 없게 하죠, 그죠? 세력이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나간 게 맞는 것 같은데 끝났는 줄 알았는데 다음날 다다음날 급등하는 경우들이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말끝을 약간 흐린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저희 방 지금 보유 종목은 아닌데 만약에 이게 보유 종목이라면 오늘 전량 매도 사인 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근데 전량 매도 사인 내면서 회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고점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량 매도 하겠지만 끝났다라고 보진 않는다. 어쨌든 다 팔고 나와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래 해놨거든. 근데 거래가 오늘 많이 나왔어. 분차트를 보면은 거래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게 아니거든요. 5분봉으로 보세요. 저 정도 거래가 터지려면요. 아침에 급등을 해서 중간에 또 쳐올리고 또 올리고 막 이러다가 마지막에 팍! 이렇게 떨어져 장중에 이렇게 내내 급등을 하고만 난리를 쳤을 때 그때 거래가 터지거든요. 근데 아침에 쏠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팔고 나갔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좀 그래. 참고하셔요. 얘가 올라가다가 다 내려갔고 6일 CNS도 8%인가? 8% 급등하다가 그냥 스르륵 내려오더라고. 요 정도. 뭐 나우아이비나 이런 애들은 마이너스 한 3% 빠졌죠. 요거는 지수가 투매 나오니까 오늘 코스닥 쪽에 약간 투매가 있었거든요. 약간. 그래서 빠진 거예요. 모엔지 이런 애들은 뭔 일 있었슈? 이러면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 대충 이러고 있어요. 이런 애들 이러고 있잖아. 여긴 어딘가 이러면서 이제 스님들 참선하고 있다. 참선하는 것처럼 가만. 아마 여기 이거 정원호 관련주로 사신 분들 아마 지금 아마 너무너무 졸릴 거예요. 나우아이비도 그렇고 무지하게 졸릴 거야. 여긴 어디인가 이러면서 이제 아니 대주산업이랑 PS가 계속 올라가는데 니들은 뭐하냐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테마주는 되게 조용한데 정원호 저 양반은 열심히 일하던데요.
보니까 전 정원호 저 사람 이제 뭐 잘 아는 건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성동구청에 살아보진 않아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일을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뭐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 같긴 해요. 열심히 뭘 하고 있던데요, 계속. 힌트를 드렸어요. 힌트를 드린 거라고. 지금 무슨 힌트를 줬는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시면 빨리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분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러신 거니까 문자만으로 가지 말고 라이브로 들어오시고.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조국 관련주 서비스로 조국 관련주 보여드릴게요. 화천기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주가가 떨어질 때는 처음엔 세게 떨어지고 가면 갈수록 운봉이 좀 작아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커져. 물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떨어진 게 없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도 이제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이건 너무 과하게 떨어져요. 지수를 폭등하는데 왜 그래? 화천기공 얘도 지금 아리까리하고 삼보산업은 여기도 계속 같이 떨어지고 상태들이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쪽 테마주는요. 민주당 지방선거 관련된 민주당 쪽 테마주는 정원호 관련주 외에는 예쁜 게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돈이나 뭐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 그 다음에 언론 보도 그 보면은 다 정원호만 가리켜. 다른 쪽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세훈이 가지 않을까요? 한동훈 얘기를 꺼내지도 마시고. 거기 국민의힘 오늘 뭐 윤리위원장인가 그 임명하신 분이 임명된 분 보니까 언론에서 무지하게 까고 있던데 싫은가 봐. 국민의힘에 윤리위원장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 당대표가 임명을 했더라고 누구를. 근데 그 사람이 저거 전문가라면서요. 뭐 게시판 저기 뭐야 여론 조작 그거 수사 전문가라면서. 네. 경찰 그쪽 무슨 저기 전공하신 저기 교수님이시던데. 하여튼 그쪽 전문이래요. 여론 조작. 그 사람을 저기 국민의힘 그 윤리위원장으로 앉혀놨던데 누구를 타겟하는 거예요? 한동훈 끝났어. 그러니까 모든 게 누굴 가리키고 있다? 정원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는 여러분들 테마주가 많이 안 움직여요. 한두 사람 그 안에서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분산하시면 안 돼. 아까 화천기계는 모르겠어요. 무슨 조국한테도 이제 무슨 호재가 나올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지. 근데 모르잖아. 살다가 또 갑자기 또 누가 잘못돼가지고 그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 2021년도에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 됐잖아요. 그거 기적이에요. 그때 기적. 원래 안철수한테도 밀려가지고 안 될 사람이었는데 LH 그때 왜 그 직원들이 전현직 LH 직원들이 땅 투기한 게 걸려가지고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민심 막 들그러나고 그때 그 덕분에 오세훈이 된 거예요. 원래 민주당 박영선 그 사람이 이제 훨씬 높았는데 뒤바뀐 거라니까. 뭐 그런 것처럼 뭐 조국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오세훈이 아니라 조국이 아니고 정원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시간이 벌써 40분인데. 비중 조절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건 급한 게 아니니까 내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종목들 어떤 식으로 비중을 이제 나눠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도할 때 있죠. 매도할 때 어떤 식으로 매도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처럼 뭐 한두 종목에 선택과 집중한다? 그렇게 하실 거면은 주식을 안 하는 게 나아. 한두 종목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 이번 생에 주식으로 돈 벌기 싫어요. 그 소리예요. 그 정도로 요즘에 몰빵하시거나 한두 종목에 이렇게 비중을 과하기 싫죠? 반드시 망합니다. 성공할 것 같아요? 망한다니까. 왜 그런지 내일 쭉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날씨가 이제 굉장히 춥죠, 그죠?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아셨죠? 요즘에 감기 걸리면 너무너무 고생들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편안한 밤 되시고,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제 바로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시고, 아, 잠깐만요. 그리고 오늘 그 회원이 이제 신규 회원이 한분 들어오셨는데, 오늘 들어오셔서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 저를 사칭하는 그런 이제 사기꾼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 뭐 이런 데서 이제 제 이름 필명이 이제 진검승부잖아요. 요거 이제 도용해가지고 뭐 마치 저인 것처럼 제 사진까지 다 걸어놓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던데 그런 쪽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저는 그 무료 카톡방이라든지 아니면 텔레그램 이쪽을 운영하지 않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아셨죠? 요즘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실제로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그런 거 절대 안 하니까 그런 데서 말 걸고 대화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사이트 가입은 여기 써드릴게. 여기 잘 이거 안 써드리는데 네이버에 무소TV라고 있어요. 여기 전화번호가 1588-9659고요. 밥TV라고 돼 있거든요. 요 두 군데서만 제가 방송을 해요. 잠깐만요. 네, 전화번호.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아, 죄송합니다. 무소트 밥TV가 1588-9659고 잘못 적었다. 다시 사이트 못 찾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무소TV가 1544. 제가 잘못 썼어. 잠깐만. 여기는 1544에 잠깐만. 아, 전화번호 이걸로 바꿔놨구나. 다시 써드릴게요. 처음에는 바뀌었다고 그러더니 이걸로 바뀌었구나. 070으로 바꿔놨네. 요거고요. 밥TV는 이렇습니다. 이쪽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돼요. 네네. 뭐 두 사이트 양쪽에서 이제 다 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한 군데로 들어오시면 되고 잘 모르시겠으면 제 개인 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이쪽으로 이제 뭐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돼요. 뭐 종목 추천은 뭐 일주일에 몇 개 하냐, 회원 수는 몇 명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있더라고. 그 다음에 뭐 비중 조절 어떻게 하느냐, 어떤 거 추천하느냐 물어보시더라고. 그런 거는 여기 메일, 제 개인 메일이니까 이쪽으로 이제 문의 남기시면 제가 뭐 상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저 사칭하는 사람들한테 낚이지 마세요. 아셨죠? 네. 자,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